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4월 초 디스플레이 초격차 투자 계획. 네, 삼성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또 OLED와 관련된 그런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었고요. 이 때문에 OLED 관련 종목들이 들썩이는 그런 모습들도 나왔습니다. 팀장님 먼저 이 이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5월 달인데 웬 4월 초 얘기를 하냐고 네. 하실 수 있는데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얘기를 꺼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가 4월 초에 디스플레이 초격차 투자 발표. 그러니까 8.6세대 투자 얘기는 했고요. 그리고 하나가 더 나왔어야 되는데 하나가 안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올레도스 관련된 이슈인데 네. 요 두 가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주력으로 앞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먼저 그 8.6세대 OLED 요거부터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8.6세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결론은 그냥 패널 크기가 커진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전 세대 같은 경우 5세대, 6세대, 뭐 8세대, 8.6세대, 또 앞으로도 10.5세대 이게 계속해서 나올 건데, 요거는 그냥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패널의 크기가 계속 커지게 되면서 앞으로 나올 스마트 기기도 계속 커질 거거든요. 지금은 스마트폰 중심으로 좀 제한이 돼 있지만 앞으로 뭐 태블릿도 채용이 될 것이고 이제 맥북이나 노트북 이게 확대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이제 패널 크기도 계속해서 커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단 공정으로 투자가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될 건데, 이제 요게 이제 아산 LCD 공장 LA-2 생산 라인을 이제 IT OLED 라인으로 현재 전환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LCD 라인을 OLED로 바꾸는데 요거 이제 8.6세대 좀 더 네. 큰 이제 패널을 만드시는 그런 라인으로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화면 같이 지금 화면에는 8세대 하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옆에 있는 게 제가 눈이 한번 잘 안 보이는데 전에 저게 보이는데 요새는 나이를 먹은 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8.6세대는 네. 지금 8세대가 지금 2200 곱하기 2500이라 돼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근데 8.6세대는 앞에 게 조금 큽니다. 한 9cm 정도 크거든요. 2290mm 더하기 이제 세로가 가로가 2290mm, 세로가 2500mm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패널 크기가 좀 더 커지고, 커지게 되면은 이제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패널이 대형화 될 건데, 대형화 그 흐름에 맞춰서 앞으로 그게 좀 규격에 맞게 생산이 될 예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기존 뭐 가로가 1500mm 그리고 세로가 1850mm였는데 각각 가로 세로 조금 더 커지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패널이 커지게 되면서 장점이 있는데 이게 버리는 패널 키가 작아지게 되는 거죠. 6세대 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형 패널을 하게 되면은 남는 공간이 좀 많이 있었는데, 패널이 좀 커지게 되면은 그런 남는 공간이 좀 사라지게 되면서 패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도 좀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패널이 커지게 되면서 앞으로 이제 스마트폰에서 태블릿 그리고 TV, 모니터 그리고 노트북 쪽으로 이제 확장될 건데, 이게 뭐 새로운 일은 아니거든요. LG 디스플레이는 이미 진행해 왔었던 부분들이 그렇죠, 있고, 네. 그러니까 서로 주력이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뭐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형 쪽이 주력이었던 거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그 대형 쪽이 주력이었었는데 이제 서로의 경계가 지금 허물어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월 초에 이런 발표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5월 달인데 왜 지금 와서 또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제 선단 공정, 그러니까 생산 라인을 전환 투자를 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이제 장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죠?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OLED 라인을 세팅을 하고, 그리고 이제 OLED 장비를 내년에 입고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2025년도에 신뢰성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2026년도부터 이제 양산할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얘기가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5월 달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장비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OLED 장비 관련된 종목들이 4월 달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투자 발표를 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3월 달, 4월 달 주가가 괜찮았었거든요. 그리고 그쵸? 투자 발표가 난 이후에 주가 좀 꺾였는데, 그러면 이제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1차적으로 나왔고, 그러면서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나온 이후에 좀 주가가 조정받는 구간들 속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하반기 내년 쪽에 장비가 입고가 되게 된다라면은 아직 6월 달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빠르면 5월달부터 순차적으로 장비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만약 장비가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그 이전부터 주가는 들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씩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주가 바닥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5월달부터 순차적으로 장비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좀 투자에 관련된 종목들의 어떤 투자를 일단 좀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고요. 네. 그래서 예. 네, OLED 관련 종목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납품이 되면 장비들을 그러면 국내 업체들이 다 납품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좋겠지만은 네.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가장 중요한 장비를 이제 일본 쪽에서 들여와요. 이게 노광 장비, 리소그라피, 그리고 유물 증착 장비, 이베포레이션. 그러니까 OLED 공정에서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 가장 핵심. 그러니까 OLED 공정에서 여러 가지 공정들이 있는데 다 뭐 중요하지만 그렇죠. 그 중에서도 노광과 증착이 가장 중요한 공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노광 장비 그리고 증착 장비 같은 경우는 일본 캐논 도끼사 쪽에서 들여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화면을 좀 보시면 근데 이 증착 장비는 대체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선익 시스템에 노광 장비를 쓰겠다고 일단 통보를 했고 네. 이제 허락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이 장비인데요. 이 장비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 납품처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수평 증착 방식으로 증착 장비는 증착을 말 그대로 하는데 그러니까 증착이 이렇게 붙이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를 이제 애플사에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6세대 같은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요 장비가 먼저 공급이 됐었고요. 그리고 8세대에 넘어와서는 이제 LG 디스플레이로 넘어갔다가 8.6세대 조금 패널이 더 커지게 되면서 여기 또 이제 캐논 도끼사가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캐논 도끼사의 장비가 발주가 되는 게 얼마만큼 중요하냐면은 이 장비가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가 조만간 투자를 하는구나 네. 라고 자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납품업체에서 이 장비를 요구하다 보니까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캐논 도끼사 장비가 들어가게 되면은 앞으로 삼성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투자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8.6세대 투자 얘기가 나왔는데 앞으로 패널 크기가 또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10.5세대 조금 전에 화면에 봤었던 10.5세대 패널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 가선 또 그 투자에 됐던 바로미터는 캐논 도끼사가 또 언제 장비를 공급하냐. 네.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10.5세대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장비를 이제 애플사에서 원하니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만큼 성능이 좋으니까 쓸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네. 만약에 국내에서도 이 장비를 근데 이 장비가 되게 비싸요. 되게 비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 수밖에 없는 것들은 뭐 수요처에서 원하니까 쓸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캐논 도끼 증착 장비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이제 애플사의 어떤 입김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언론 통해서 많이 얘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애플 아이패드가 이제 태블릿 PC죠. 태블릿 PC가 이제 OLED가 장착이 좀 될 건데 네. 그동안은 뭐 스마트폰 같은 게 LTPO 방식, LTPS 방식을 해가지고 애플 14 가장 최근 게 14 맞죠? 네, 맞아요. 맞아. 갑자기 14인지 15인지 헷갈려서 여쭤봤는데 애플 14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LTPO, LTPS 방식의 OLED가 장착이 되고 여기에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아이패드 같은 경우도 11인치 그리고 13인치 모델이 이제 적용이 될 건데 저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요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화면의 어떤 그 화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화질이 좀더 LCD보다는 OLED를 사용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지만 화질이 좀 더 그렇죠. 좋아진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1인치 모델하고 13인치 모델 두 개가 나올 건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그냥 11인치 모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델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참고사항 말씀드리면은 뭐 11인치 모델 같은 경우는 한 $1,50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이. 그리고 네. 13인치 같은 경우는 $1,800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화면에 나간 요거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에는 11인치, 13인치 둘 다 좀 준비를 해 주신 것 같아요. 해주신 것 같은데 요게 출시가 될 예정인데 여기에 이제 패널이 들어갈 겁니다. 패널이 들어갈 건데 아직까지는 이제 8.6세대 OLED가 생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6세대 패널을 좀 쓸 예정인데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이제 패널들을 이제 LG 디스플레이 공급하게 되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11인치
작은 모델에만 일단 들어가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11인치, 13인치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애플사가 삼성 디스플레이를 쓸 수밖에 없는데 네. 쓸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13인치까지 다 주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경쟁사예요. 그렇죠. 네. 경쟁사 쪽으로 이렇게 발주를 해주게 되면은 기술 유출 이제 상당히 좀 애플이 민감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는 안 맡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보시면은 M2 칩이 탑재된다고 하고 있는데 요게 결국에 그 스마트폰의 AP 칩과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노트북이란지 PC에 들어가는 CPU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핵심 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삼성 파운드리 절대 안 맡기거든요. 왜냐하면 맡겼다가 이게 기술이 유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맡깁니다. 그래서 TSMC 쪽으로 맡기는데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애플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수율이라든지 그리고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LG 디스플레이 쪽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어쩔 수 없이 공급 납부를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납부를 받지만은 또 중요한 것은 다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선단 공정에 들어가는 제품들 아니면은 이제 좀 더 질 양적으로 많이 공급을 받아야 되면은 이 부족한 부분을 물론 삼성 디스플레이가 더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은 뭐 삼성 디스플레이의 어떤 힘을 또 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내년에 나오는 그러니까 내년 초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년 초에 이제 애플 아이패드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화질은 좋아지는 건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스마트폰에 제한됐던 OLED 패널이 이제 스타트가 이제 태블릿 PC 쪽으로 갈 것이고, 이제 태블릿 PC 쪽으로 하게 되면서 앞으로 이제 뭐 맥북이란지 아이맥이란지 이런, 부분까지, OLED 패널이 이제 들어갈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태블릿 PC, 노트북 패널 쪽으로도 이제 생산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삼성 디스플레이도 이제 주는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선단 공정이고, 그리고 기존 6세대 OLED 공정에서도 안정적인 어떤 패널 공급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였던 패널 공급은 8.6세대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노트북도 그렇고 맥북 쪽으로도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진짜 애플로 인해서 디스플레이 업계가 기대감으로 좀 들썩이는 것 같습니다. OLED 패널 채택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얼마나 또 발주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함께 좀 알아봤는데요. 앞서서 좀 전에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에 관련돼서도 좀 얘기를 주셨잖아요. 이 부분은 뭔가요? 요거는 이제 올레도스라고 소위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네. OLED on 실리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의 OLED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이라든지 유리기판에다가 OLED 물질 이렇게 증착하는 방식이거든요. 올리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마이크로 OLED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앞으로 올레도스 쪽으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올레도스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OLED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이란지 플라스틱 기판에다가 증착하는 방식이지만 올레도스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웨이퍼 있잖아요. 반도체 네. 만드는 이 실리콘 웨이퍼 요건데 실리콘 웨이퍼 위에다가 OLED를 증착하는 방식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게 앞으로 메타버스 이런 것들하고 XR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잠시만 제가 그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웨이퍼가 그 화면에 지금 좀 있으면 나갈 건데 이 동그란 웨이퍼 저거 있잖아요. 이 화면에 나간 저거거든요. 네. 저기에다가 이제 OLED 증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OLED 같은 경우도 화질이 상당히 좀 선명해요. 선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타버스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XR기 같은 경우는 이 디스플레이 화면에 눈과 거의 붙어 있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이 멀티플렉스 가서 혹시 3D 영화 보세요? 본 적 있죠. 네. 그러면은 이 안경을 썼을 때 괜찮으세요? 약간 어지러운 감도 좀 그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레도스를 쓰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네. 그 3D 영화를 잘 안 보는데 이렇게 쓰면서도 약간 멀미가 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데이터 트래픽 현상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화질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 디스플레이가 이제 눈과 좀 가까워질 건데 눈과 가까워졌을 때 발생되는 이제 뭐 그 약간의 어떤 어지럼증이란지 그리고 눈의 불편함이란지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OLED보다는 올레도스를 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레도스를 쓰게 되면은 OLED를 쓰는 것보다 좀 더 고화질, 그 선명도 이런 부분들을 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디스플레이를 그러니까 VR 기기란지 XR 기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서 발생되었던 눈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돼야 되거든요. 하나는 이제 데이터 트래픽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5G, 6G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5G 같은 경우는 그 28GHz 대역들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이게 쉽게 말씀드려서 뭐냐면은 이게 4G하고 5G 차이가 뭐냐면 4G 같은 경우는 이제 왕복 4차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선이 2개라 보시면 돼요. 근데 5G 같은 경우는 이제 이 2차선 도로가 이제 4차선, 왕복 8차선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이게 왕복 8차선 도로를 가다가 이게 중부 내륙 같은 경우 2차선으로 줄어들거든요. 네. 그러면 가끔씩 이게 차량이 많게 되면 좀 답답해요. 근데 이게 데이터 트래픽과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대용량의 어떤 데이터가 갈 건데 이게 왕복 4차선을 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속도는 똑같겠지만 왕복 8차선을 가는 게 조금 더 수월하게 이제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G, 5G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그러니까 차선이 넓어지게 되면서 이 대용량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되냐면은 데이터 트래픽, 그러니까 교통 체증 문제가 해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메타버스 디스플레이였던 그 기존에 있는 VR 기기, AR 기기였던 첫 번째 데이터 트래픽 문제는 첫 번째로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면은 이제 디스플레이 좀 더 선명하게 가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기존의 OLED보다는 이제 메타버스 디스플레이, OLED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OLED 패널을 쓰게 되면은 좀 더 초고화질 선명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VR 기기 썼을 때 발생되는 어떤 눈의 피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올레드 패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4월달 초에 나오진 않았어요. 나오진 않았는데 이 부분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삼성전자의 XR 기기가 언제 내년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네. 이 XR 기기가 내년에 나오게 된다면은 이 XR 기기에 이 올레드 패널을 장착을 해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제 올해부터 생산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충남 아산의 A2 라인의 5.5세대 설비를 올레드 수용으로 이제 개조를 했고요. 그래서 파일럿 공정이 제가 알기로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럿 공정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이게 요새 연말에 가서는 이제 말 그대로 생산을 이제 진행할 거거든요. 생산하게 되면은 이제 말 그대로 올레도스 패널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한 2,800장 정도 규모로 캐파를 확보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월 7,000장 정도 생산이 가능한 수준으로 올린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 84,000장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양이죠. 많지 않은 양인데 이 폴더블 폰 나왔을 때 기억하시죠? 그때 당시에도 폴더블 폰이 이렇게 많이 보급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초기에 이 제품이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사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84,000장 정도 일단은 수율을 일단은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맞추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차세대 기술력인 마이크로 OLED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또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OLED 이야기를 싹 들어봤는데 그럼 네. 이제 관련 종목들이 궁금하거든요. 네. 팀장님은 어떤 종목 제시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이제 그 넘버 3 하게 되면은 이제 ICD하고 AP 네. 시스템하고 신성 ENG를 좀 말씀드릴 건데 일단 종목들이 일단 납품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이 좀 네. 많습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신성 ENG가 그렇고요. 그리고 SFA, 롯데시스템, DMS, ICD, AP 시스템, SNU 프리시전, 그리고 참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납품할 가능성이 일단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종목들 바로 말씀드릴까요? 네, 종목 관련 종목 한 두 가지 꼽아주세요. 네, 일단은 ICD. 네. 먼저 말씀드릴게요. ICD 같은 경우는 이제 OLED 위에 그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낸 건식 식각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패널을 만들고 네. 80.6세대 패널을 이렇게 사각형 만들었잖아요. 사각형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조금 튀어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직사각형이 돼야 되는데 직사각형에서 약간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수정해서 깎아주는 장비가 건식 식각 장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널을 이제 만들 때 처음 들어간 식각 장비도 있겠지만은 불량이 나오지 않게 조금 이게 이 가로 세로 이렇게 모서리 부분들을 좀 깔끔하게 좀 깎아주는 것을 건식 식각 장비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AP 시스템, 요거는 이제 레이저 어닐링 장비라든지 그리고 레이저 리프트 오프 같은 레이저 장비 분야 강세인데. 제가 알기로는 증착 유기물 산화 장비, 봉지 공정 장비,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OLED 그 유기물을 여기다 올리고 산화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봉지,
그러니까 덮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덮는 장비를 이제 AP 시스템이 납품을 하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장비가 ALD라고 원자층 증작 장비를 현재 또 공급을 하고 있는,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개발이 완료가 되게 되면은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공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은 이 ALD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좀 사이가 안 좋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금 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과 장비를 납품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AP 시스템이 만약에 이 ALD 장비를 개발하게 되면은 이제 납품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ICD와 AP 시스템 두 가지 종목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꼽아주시는 핵심 픽 종목 하나 골라주세요. 네. 방금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하셔도 무방한데, 네. 일단은 뭐 신성ENG. 네. 그러니까 이 장비가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제 조성이 돼야 될 부분이 클린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도 그렇고 그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이 장비를 만드는 이 공간 내에 먼지가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린룸 장비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 요일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클린룸 장비를 공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세대 같은 경우도 이미 공급했었기 때문에 이 OLED 공장 내부에 이제 청정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클린룸 장비를 또 납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펜필터 유닛이라 그래가지고 이 내부에 있는 이 미세먼지까지도 다 이제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이런 장비들도 납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차트를 간단하게 좀 볼게요. 네. 신성ENG도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요 종목도 4월 14일날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 조정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선뜻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신성ENG 같은 경우는 8.6세대 장비 납품 모멘텀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달 투자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기대감 선반영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좀 조정을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APC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3월 31일 날 고점을 찍고 좀 밀리고 있죠. 그래서 이 조정을 이용해서 이제 서서히 좀 관심을 가지자라는 측면에서 오늘 한번 OLED 장비 관련주를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OLED 종목들 최근에 살짝 주춤했는데 다시 한번 관심을 좀 가질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세 종목 추천해 주셨고요. 일단 탑픽 종목으로는 신성ENG 꼽아주셨으니까 관련 종목들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한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이었습니다.